2024년 평가원 6월 평가원 모의고사 미적분 선택과정의 미적분 28번 문제입니다. 문제를 먼저 읽어볼까요? A가 양수, 상수인 A하고 B가 있는데 A는 양수라고 정의를 해줬고 B에 대해서는 뭐 별다른 조건이 없습니다. 실수 전체 집합에서 연속의 함수 fx라고 했는데 그 fx를 가지고 아래와 같은 이런 조건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가조건과 나조건, 이걸 만족을 시킬 때 미지수 A와 B를 결정해서 곱하세요 라고 했습니다. 가분 조건이 이제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이런 관계식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했는데 fx는 이게 뭐 다항함수인지 뭐 초월함수인지 전혀 언급이 없고 그냥 연속의 함수라고만 얘기를 했어요. 연속의 함수 fx라는 얘기만 했고 그 놈을 가지고 f0과 f2의 함수값의 차가 1만큼이에요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있는데 문제를 푸는 학생들 입장에서 일단 맨 처음에 조건을 보고 문제를 보고 해볼 수 있는 일이 그죠? 0 집어넣고 2 집어넣고 해볼 수 있는 일이 이거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죠? 대부분의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뭐 편하게 많이 갔을 것 같아요. 자, x한테 0부터 집어넣어 볼까요? 0 집어넣어 보면 f0 제곱 있을까요? 자, 괄호하고 f0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2배의 f0 이 값이 x한테 0을 집어넣으니까 코사인 0도여서 합이 1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a만 남을 거고 여기도 x한테 0 집어넣으니까 사인 0은 0이에요. 2의 0제곱이니까 이건 1이에요. 곱할 거니까 결국 남는 게 a밖에 없어. 그래서 a 플러스 b 풀면서 이야 넣어보길 잘했어. 그죠? 넣어보길 잘했지.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되는데 이렇게 복잡해 보이는 식이 이렇게 간단하게 정리가 됐으니 기분이 좋죠. 그죠? 그 다음에 2도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x한테 자 2도 집어넣겠습니다. 자 2도 집어넣으면 f2 제곱 플러스 2배의 f2 얘가 또 이제 2도 집어넣어 보면 얘도 주기가 2인 함수이고 얘도 주기가 2인 함수여서 0을 집어넣나 2를 집어넣나 값이 같아요. 맞죠? 이 코사인 함수 원래 주기가 2파인데 x 앞에 파이가 곱해져 있으니 확대 축소가 적용되어 있는 상황이야. x축으로 파이분의 1만큼 줄이는 거죠. 그죠? 곱하기 파이분의 1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주기가 2가 되고 얘도 주기가 2가 돼. 주기가 2인 놈이어서 값이 같은 놈이 나오네요. a 플러스 b 이렇게. 여기에 f0과 f2에 대한 관계식을 줬으니 f0 자리에다가 f2 플러스 2를 넣어서 여기다가 넣어서 계산을 하셔도 좋고요. 아니면 뭐 위식 아래식을 빼서 위식에서 아래식을 빼는 방법으로 정리를 하셔도 좋고 정리를 하시면 뭘로 해볼까요? 일단 f0에다가 f2 플러스 1을 집어넣어 볼게요. 그러면 얘하고 결과가 같아져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위에 있는 f0 대신에 여기서 f0 대신에 f2 플러스 1이라고 알려준 값을 대입을 할 겁니다. 자, 이제 대입을 해주면 좌변 이 부분이 x한테 0을 집어넣었던 이 좌변 부분이 f2 플러스 1 전체 제곱이 되고 f0 대신에 f2 플러스 1을 집어넣었고요. 플러스 2배에 여기 또 f0 대신에 f2 플러스 1을 넣을 거야. 그죠? 이렇게 넣었어. 그 값은 얘랑 같아야 되는데 a 플러스 b로 같아야 되는데 그래서 f2 제곱 중괄호 해줄까요? 이렇게 f2의 제곱 플러스 2배의 f2 이게 같아야 된다네. 그래서 연립을 하면 이거 완전 제곱식을 풀어내는 과정에서 f2의 제곱이 나오니까 얘랑 없앨 수 있겠죠. 그러면 이제 얘 넘겨서 없앨 거니까 남는 것만 작업해 보면 2배의 f2 플러스 1이 남겠네요.
얘도 2배 FE가 여기 있는 2배 FE랑 만나서 사라질 거야. 남는 건 2만 남겠네. 그래서 여긴 플러스 3 하고 우변에 있는 건 다 넘겨왔으니까 얘는 우변 0. 따라서 우리는 F2라는 값이 3 넘어가면 마이너스 3, 2로 나눠주니까 마이너스 2분의 3이라고 알 수 있었어요. 또 F2라는 놈이 마이너스 2분의 3이니까 얘가 마이너스 2분의 3이래? F0은 또 얼마가 돼? F0은 마이너스 2분의 1이네. 이렇게 알 수 있었던 거지. 여기까지 전개는 뭐 선생님처럼 꼭 이렇게 F0 대신에 F2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위에 있는 식이랑 아래에 있는 식을 빼서 뭐 인수분해 공식을 이용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까지 알아내는 데엔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자, 이 이후의 과정이 되게 문제인데 대칭성도 읽을 수 있어야 되겠죠. 지금 이 코사인 함수도 주기가 2야. 그러면 1에 대한 대칭이야. 사인 함수도 주기가 2니까 얘도 1에 대한 대칭이야. 그죠? 그래서 뭐 그런 사실들 읽어놓고 있으면 거기에 그 다음에 이제 A랑 B에 대한 관계식을 하나 더 추가해서 뭐 값을 막 찾아내고 이렇게 미분도 해요. 이걸 미분도 하고 뭐 다른 여러 가지 풀이들을 많이 봤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라도 풀 수 있으면 좋겠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얘를 조금 더 해석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은 뭐 F2가 마이너스 2분의 3, F0 마이너스 2분의 1까지 구한 걸로 집어넣어 보시면 A 플러스 B의 값은 넣어 보시면 값이 아마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나올 거예요. 그죠? F0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저거 보면 4분의 1이야. F0 마이너스 2분의 1이니까 여기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이야. 그러니까 4분의 1 마이너스 1의 값이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 나오겠지. 그러니까 A랑 B에 대한 관계식이 하나 나왔어. 이렇게 우리는 A와 B의 곱을 구할 거니까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만 더 찾으면 되겠지. A와 B에 대한 관계식 하나를 더 찾기 위해서 그래프에 대한 대칭성도 이해를 했으면 할 수 있고요. 얘를 뭐 미분하는 방법으로도 식을 정리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지금 이 모양식이 요 자리에 fx 여기로 볼까요? fx가 들어가 있어. 이렇게 fx가 그지? 지금 이 좌변 모양을 gx라고 내가 어떻게 표현을 하면 좀 쉬울까요? 이 좌변 모양을 이렇게 읽고 싶어요. 합성함수의 모양으로 읽고 싶어. 얘가 합성된 함수의 모양인 거야. 어떤 놈들이 합성되어 있는 거냐면 gx를 x제곱 플러스 2x라고 하고 그리고 fx가 있어서 이 두 개를 합성한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는 뭘 보고 있는 거냐면 g 합성 fx를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럼 합성함수 다룰 때 우리는 이 안에 들어있는 fx에 주목하는 게 아니고 얘한테 주목하는 게 아니고 얘는 그냥 뭐야? x 값을 결정하기 위한 그죠? fx의 y 값이 g 함수의 x 값으로 대체해서 들어가는 거거든. 이 함수의 주인은 누구냐면 g 함수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얘가 주인이야, 얘가. 근데 이놈한테 x 자리에다가 얘랑 얘를 넣었더니 그 값들은 뭐냐면 f0은 누구였어? 드르륵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를 넣었더니 마이너스 2분의 3이 돼서 요 자리에 마이너스 2분의 1이랑 마이너스 2분의 3을 넣었더니 값이 같아졌대. 그거를 읽어보면 그 과정을 읽어보면 이런 모습이 돼요. 2차 함수의 모양이죠. 2차 함수의 모양인데 이렇게 여기다 그릴게요. 여기 있고 얘는 0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죠. 0과 마이너스 2를 근으로 갖는 2차 함수야. 그걸 그리려고 그래. 여기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둘 거예요. 여기 마이너스 1일 거고. 그러면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최고차의 개수가 1인 이차함수니까 당연히 대칭축에서 함수값도 마이너스 1이 되겠지. 여기 마이너스 1일 거고 여기 마이너스 1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이차함수가 있는 거야. 지금 G함수 이렇게 지나가는 이차함수가 있어. 아이고 이렇게 지나가는 이차함수가 있어요. 뭐 다른 부분은 별로 궁금하지 않고요. 여기가 마이너스 2이고 여기가 0인데 1만큼 차이 나는 두 값. 지금 요 x자리에 들어가는 게 얘랑 얘인데 이거를 함수 이 그래프가 갖는 함수값이라고 읽으면 곤란해요. fx는 무슨 역할을 할 거예요? f는 x좌표의 역할을 할 거야. 합성함수에서. 그러니까 F0은 F2보다 1만큼 큰 좌표라고 했으니까 F2가 더 작은 쪽에 있어야 돼. F2가 더 작은 쪽에서 존재하고 이 왼쪽에 존재하고 여기가 F2 그리고 0 집어넣은 게 오른쪽에 존재하고 그런데 그 두 놈의 차가 이 간격이 요 간격이 얼만큼이라는 거니? 그래 1. 요 간격이 1이라는 거야. 그럼 대칭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봤을 때 x값은 얼마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냐면 요 간격은 2분의 1만큼 움직이고 있는 거야. 이해가니? 그러면 이거 이차함수니까 x가 2분의 1만큼 움직이면 y값은 얼마만큼 움직이겠어요? 제곱만큼 4분의 1만큼 움직일 거거든. 그러니까 마이너스 1에서 4분의 1만큼 올라가니까 이놈의 좌표가 뭐가 돼? 이놈의 좌표가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지. 그걸 우리는 계산을 통해서 봤던 거야. 그지? 0을 집어넣은 함수값도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고요. F2를 집어넣은 함수값도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거야. 그지? 이 2차 함수에 1만큼 차이 나는 x좌표 두 개를 넣어서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는 걸 봤어요. 그러면 지금 이 그래프에서 그것만 보여? 아니지. 요 가운데 것도 보이잖아. 그지? 최소값이 마이너스 1을 가져야 되지 얘가. 그때 이 가운데 값은 1이겠지 1. 그치? 이 좌표가 마이너스 1이겠지. 이 좌표는 마이너스 1 대칭축. 이게 f 함수 값으로는 f한테 뭘 집어넣어야 얘가 나오겠니? 라는 거거든. 그 최소값을 찾기 위해서 미분을 통해서 막 계산을 할 수도 있는데 대칭성도 바로 볼 수 있잖아요. 주기가 2이고 대칭 1 중심으로 대칭인 관계가 있으니까 f는 얘는 그래서 요 좌표가 여기가 f1이야 라는 걸 빨리 읽을 수 있으면 이 문제는 되게 쉬운 거지. 이 함수에 x자리에다가 1 집어넣으면요 g 마이너스 1 되는 거고 g 마이너스 1은 함수값이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는 거야. 자 한번 해볼게요. 이제 그 과정만 이제 계산을 좀 더 추가해서 계산하면 되는데 자 계산으로 가봅시다. x자리에 1을 대입할 겁니다. x자리에 1을 어디다가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이 함수에다가 요게 지금 얘니까 얘가 지금 이걸 보고 있는 거라고 그랬잖아. 여기다 x 대신에 1을 집어넣을 거야. 그러면 f1의 제곱 플러스 2배의 f1 얘가 1 집어넣었어. 여기 x한테 1 집어넣었어. 그럼 코사인 파이 마이너스 1이지. 세제곱해도 마이너스 1이야. 그래서 마이너스 a 되고요. 곱하기 x한테 1 집어넣었어. 그럼 사인 파이네. 사인 파이는 0이잖아. 그지? 그럼 또 2의 0제곱이니까 또 1이야. 그럼 곱할 게 없지. 곱할 건 없어. 플러스 b만 남았어. 얘가 뭐냐는 거지. 이게 f1을 집어넣은 함수값이 이 그래프에 f1을 집어넣은 함수값 얼마? 마이너스 1 돼야 돼. 그리고 얘도 얼마가 돼야 되는 거니? 요거 f1이라는 요거 f1은 누구랑 같아야 돼? 마이너스 1과 얘도 마이너스 1과 같아야 되는 거야. 근데 뭐 얘는 별로 안 중요하지. 지금 우리가 구하려는 건 뭔데 a와 b를 구하고 싶었어요. a와 b를 구하고 싶었는데 요게 좀 조건으로 나온 거지. 1번 조건과 2번 조건을 이용해서
두 놈을 먼저 더해줄까요? 두 놈을 먼저 더해주시면 1번식과 2번식을 더해주시면 이를 더해주시면 A가 사라지고 B가 두 개가 되는 거지. 이 B의 값이 얘랑 얘랑 더했으니까 마이너스 4분의 7 되는 거죠. 따라서 B의 값을 뭐라고 정의할 수 있냐면 마이너스 8분의 7로 정의할 수 있겠네. B는 마이너스 8분의 7이 되고, B가 결정됐으니 2번에다 넣든 1번에다 넣든 A를 구할 수가 있겠지, 그지? 여기다 넣을까요? B 대신에 마이너스 8분의 7을 넣고 반대로 넘겨주면 플러스 8분의 7이 될 거라서 마이너스 8분의 1만 남아. A가 8분의 1이라는 얘기야? 그래서 A는 8분의 1이 돼. 그래서 64분의 7, 마이너스 64분의 7 답은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선생님과 같이 이렇게 그 합성 함수의 형태로 이해하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게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는 뭐 미분을 이용한다든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했을 거라고 봅니다. 이 방법으로 꼭 풀어야 되는 아니지만 가급적이면 미분이라든가 좀 더 복잡한 형태의 풀이 과정으로 해결했던 친구라면 선생님이 지금 보여준 이 과정도 좀 고민을 해보시고, 수능은 사고력을 체크하는 시험이에요. 계산력을 체크하는 시험이 아닙니다. 계산은 가급적이면 줄일 수 있는 게 좋아요. 계산을 많이 하다 보면 실수를 많이 할 테니까. 그래서 가급적이면 계산을 줄이고 문제를 단순화시켜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평행이동이나 확대축소 같은 경우도 지금 문제랑은 관계없지만 평행이동이나 확대축소 같은 경우도 기본형 상태에서 먼저 이해를 하고 변환을 주는 게 좋습니다. 이렇게 일단 28번 문제 해결했고요. 또 다른 문제도 또 만나보도록 할게요. 수고하셨습니다.